안녕하세요. 락락락 즐거운 수학의 김락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1학년도 영봉여고 2학년 1학기 기말 수원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초청, 공차 그렇게 준 등차 수열 그래서 언제 일반항이 0이 되느냐 그 n값을 구해달라 질문 드렸습니다. 일반항 구해가는 시기점 어떻게 됐습니까? a 플러스 n-1 d 이렇게 된다는 항목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공차가 마이너스 3 주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3n 초항 18 이렇게 좀 맞춰야 되는 거니까 21 이런 형태에서 뭐 대입해서 일반항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n 플러스 21이 언제 0입니까? 질문 던졌으니까 n은 7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뭐 등차수열의 일반항을 질문 던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그마 그렇게 줬을 때 시그마 값을 계산해달라. 뭐 시그마 규칙을 좀 이해하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문제가 되겠죠. 우리가 풀어야 될 부분들은 3 시그마 AK K는 1부터 20까지 그 다음에 빼기 시그마 BK K는 1부터 20까지 그 다음 더하기 시그마 5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 값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요. 그 주어진 값을 대입해주면 되죠. 30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 빼기 처리된 부분이 20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은요 계속 20개의 항이 다 5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100 계산되겠죠. 그러면 전체 계산 결과는 110 가볍게 처리될 수 있는 즉 시그마 규칙을 이해하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번 이어집니다. 삼각형에서 각도하고 변길이 주어져 있다. 자, 살짝 좀 표시해 볼까요? A, B, C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A 각도 주어져 있고 B, C, O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달라. 외접원 넓이다. 뭐 외접원 반지름과 관련됐으니까 사인 법칙을 물어보는 거죠. 사인 A분의 A는 2R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외접원 반지름 물어보는 거죠. R 값은 2 사인 A분의 A 이런 형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주면 되죠. 2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처리되어 있고 A값 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서 외접원 반지름 5 이렇게 밖에 나오면 되겠습니다. 넓이를 구해달라 25파이라고 답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역시 앞에 문제들은 뭐 기본적인 항목들을 질문 던지는 것 같습니다. 변 길이 각도 대응변에 해당하는 각도에 해당하는 대응변들 주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뭐 외접원 반지름 외접원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이 오고 자연스럽게 연결돼 갈 수 있는 항목을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이어집니다. 삼각형 ABC에서 세 내각의 크기 B가 1대 1대 4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각의 총합이 6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사실 각 A 더하기 각 B 각 C 이렇게 해주면 180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각도라고 하면 K 뭐 4K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A 부분들 계산하게 되면 뭐 30도 나와야 되겠고, 물론 이제 각 B도 30도가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C 이 부분들이 120도가 되는 그런 모양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삼각형 모양들을 좀 이렇게 좀 살펴보게 되면요. A, B, C 이렇게 됐을 때 각도들이 이제 30도 주어져 있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BC 길이를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AC 길이를 지금 Y라고 했는데 Y 부분 뭐 X라고 좀 이렇게 같이 놔도 되겠죠. 그 다음에 AB 길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3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뭐 수선 발레를 가는 것이 좀 무난하게 되겠죠. 수선 발레에서 보게 되면 얘가 이제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고 30도 처리가 되어 있다면 당연히 뭐 x가 이 변길이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사인 30도가 2분의 루트 3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해되죠? 자, 그러면 x가 y가 같으면서 그 계산 결과가 1이 됐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근데 요렇게 뭐 변기를 합하라고 당연히 이해가 되겠죠. 자, 각도를 봤을 때 뭐 이렇게 특수각 형태로 좀 깔끔하게 처리될 수 있는 모양이니까 뭐 삼각형 모양 그려서 우리가 이제 풀 수 있는 준비를 좀 어떻게 해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삼각형 모양만 좀 그려보면 무난히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첫째 항부터 5항까지,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이 주어져 있는 등비 수열에서 15항까지 합을 구해달라.
자, 등비수열에서 뭐 사실 이제 5항하고 10항하고 15항이라는 부분들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뭐 수식에서 좀 살펴가기도 할 수 있는데 좀 논리관계를 좀 살펴보면요. AAR 이렇게 돼서 뭐 AR의 n-1승 이게 이제 n항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그 다음에 AR의 n제곱에서부터 AR의 2n-1제곱 이렇게까지 해주면 이게 이제 2n항까지 되는데 사실 이 뒤에 있는 부분들은 R의 n제곱을 공통 끄집어내면 AAR 이런 처리해서 AR의 n-1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 앞에 부분들이 처음에 조인는 n항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합한 것을 우리가 SN이라고 한다. 이제 그 다음 부분을 합하게 되면 R의 n승 곱하기 SN 이렇게 처리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R의 2n제곱부터 R의 3n-1제곱까지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R의 2n제곱이 공통으로 이렇게 튀어나갈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R의 2n제곱 곱하기 SN 요 합이 이렇게 처리되가는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한 결과들도 이 부분들이 이제 뭐 등비수열이 돼간다 뭐 이런 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S2n을 구하게 되면 SN 공통에다가 1 더하기 R의 n제곱 이런 특징들 이런 특징들을 이용하면 이제 풀이가 좀 쉽겠습니다. 물론 S3에는 SN 공통의 1 더하기 R의 n제곱 R의 2n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요. 자, 이제 이런 관계를 이용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S10을 구하라 그러면 이제 SO가 2였으니까요. 처리되겠고 R의 5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그런데 이제 이게 66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자, 그렇게 되게 되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33에다가 가서 또 1을 뺄 거니까 32가 된다. 이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S15를 구하라는 얘기는 2에다가 1 더하기 32에 제곱 되는데 32 제곱 이렇게 처리되면 요게 이제 얼마가 되는 거죠? 10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배에 33 더하기 1024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1000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57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2000이 되겠고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27이 14에다가 25 10이니까 하나 또 이렇게 또 올라가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2114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산수가 좀 살짝 좀 숫자가 커졌네요. 자, 뭐 숫자 커진 거를 뭐 그때그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중요한 패턴은 이 문제에서 이제 알고자 하는 부분들이 이제 5항, 10항, 15항 등비수열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특징일 때 등비수열들은 이제 이렇게 연결해서 3n개의 항들을 좀 써봤을 때 두 번째 n 플러스 1항부터 n까지 이렇게 특징들 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합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앞에랑 이제 똑같아진다. 이런 이제 논리 관계를 좀 알아라 이런 얘기죠. 이건 이제 산수 연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논리 관계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게 S2n과 S3n, SN들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효율적으로 좀 표현해가는 것을 나타내주는 어떻게 나타내주느냐 이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6번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두 양수 AB에 대해서 4AB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 이루고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뭐 등차중앙, 등비중앙 구하라 이런 얘기죠. 등차중앙 가운데 거 2배 해준 결과는 양쪽 거를 더하기 한 결과가 같다. 이런 식. 등비중앙 가운데 거 제곱을 하게 되면 양쪽 거 18하고 A를 곱하기 한 결과가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대입해주면 되겠죠. 2A-4에 제곱을 하게 되면 18A가 되겠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약분, 그냥 먼저 전개부터 하죠. 뭐, 4A 제곱, 4, 16A 더하기 16은 이꼴 18A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됐죠? 4A 제곱 넘기면은 34가 되는 건가요? 16 처리가 되겠고, 이제 뭐 약분하면 되겠습니다. 2A 제곱 17A, 28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1, 2에다가 그러면은 28, 1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마이너스 처리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A 값이 8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뭐 A 값이 2분의 1 이렇게 좀 나오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는데 좀 살펴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이 8이라고 해주면 어떻게 처리되겠습니까? A 값이 8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16에다가 B 값이 12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해서 나오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 값이 또 2분의 1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이다 하고 해주면 1이 되는 거니까 B 값은 이제 그럼 뭐가 되죠? 음수가 되죠? 그럼 이 부분은 좀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8하고 12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에서 a-b를 구하라. 그럼 이제 뭐 음수 마이너스 4가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등차 중앙, 등비 중앙 해서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뭐 식만 좀 만들어 놓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 간단한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해가는 그런 패턴이니까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이어집니다.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뭐 더하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규칙으로 갔을 때 규칙을 좀 얼마나 잘 이해해서 합을 구해가느냐. 시그마 규칙을 좀 물어본 것 같습니다. 시그마 이렇게 K는 1부터 주어진 앞에 숫자가 좀 특징인데요. 1제곱, 2제곱, 3제곱 이렇게 되니까 1부터 20까지 가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뭐 K제곱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근데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 좀 곱하기 되어 있는데 첫 번째 20, 두 번째 19, 세 번째 18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될까요? 자, 1 집어넣었을 때 20이 되려면 21에서 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그마 K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2 들어가게 되면 19, 3 들어가면 18, 뭐 이런 형태가 되고, 맨 마지막에 20 집어넣으면 1 되는 거니까, 아하, 규칙. 조금 이거 좀 살짝 어렵긴 한데, 뭐, 연습을 좀 하면, 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 어쨌든 규칙을 좀 정확하게 잘 표시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어진 식은요, 21 전개해서 시그마 K제곱 이런 모양에다가, 빼기 시그마 K 세제곱 이런 모양이 되겠죠. K 값은 1부터 20까지 1부터 20까지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뭐 시그마 규칙을 좀 학습했느냐 질문 던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21 곱하기 6분의 20, 21, 40을 처리해 주면 되겠고, 다음은 2분의 20, 21 전체 제곱 이런 모양 형태로 계산되면 되겠죠. 자, 앞에 식은 3으로 좀 약분하면 2에 3, 7이 2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산수를 효율적으로 잘 하려면 2분의 20 곱하기 21 공통 끄집어내고, 앞에는 그러면 이렇게 7 곱하기 41 부분에다가 뒤는 2분의 20 곱하기 21 뭐 전체 제곱이었으니까 이렇게 좀 남아있겠죠. 계산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약분해 가면서 210 쓰면 되겠고요. 여기는 4, 7이 28, 287 빼기 약분하면 또 210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거니까 계산이 좀 되겠죠. 됐습니까? 요게 200이 사라지고 그럼 77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처리가 되겠군요. 그럼 77을 210으로 좀 곱하기 해주면 되니까 77 쓰고 27이 14에다가 14, 15 이렇게 처리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16, 17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16, 17 그 다음에 뭐 뒤에 뭐 동그라미 하나 더 이렇게 처리되면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됐죠? 와우, 16170이다. 첫 번째 1번의 답이 있네요. 됐습니까? 뭐 뒤에는 뭐 시그마 규칙에 의한 연산을 좀 처리해주면 돼 가는 거니까, 역시 문제의 핵심은 문제 맨 처음에 주어진 걸 보고 이렇게 이제 일반항 형태의 이제 규칙을 만들어가는 부분, 특히 21-K 이런 형태로 해서 표시해가야 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좀 정확하게 일반항을 표시해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이 문제의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8번 이어집니다. 첫째 항, 두 번째 항 가르쳐줬고요.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시 점화식이 주어져 있죠. 수학적 기납법으로 정의된 수열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3의 A의 3의 이 부분들이 4의 배수가 된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자.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가나다에 알맞은 수를 좀 더해달라. 이런 얘기가요. 알겠습니다. n이 1일 때 A 3은 뭐 맨 처음 주어진 식에 n을 집어넣으면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3항은 그 다음 대입하면 2항에다가 그 다음은 3배의 첫 번째 항이다. 이렇게 처리되죠. 근데 뭐 1항, 2항 계산 결과 1이 되어 있으니까 계산해주면 4가 되는 그런 문제 형태. 4가 나왔으니까 뭐 4의 배수다. 이렇게 돼서 n이 1일 때 4의 배수 증명 끝났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가 하나 구했고요. K일 때 A 3K가 4의 배수라고 가정했으니까 이 부분들을 뭐 4에 이런 식으로 놓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K 플러스 1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보여야 될 부분들이 이 형태에다 K 자리에다가 K 플러스 1이 들어간 거니까 A에 3K 플러스 3항이 되는 거죠. 그럼 3K 플러스 3항은 맨 처음 문제 주어진 이 형태를 좀 이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보다 하나 작은 항, 그 다음 하나 더 작은 항, 그 앞에다가 얼마가 곱하게 되죠? 3 곱하게 되겠죠? 나도 또 가볍게 해결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해서 이제 나왔는데 이 3K 플러스 A의 3K 플러스 2라는 부분들은 원래 이제 문제 주어진 항 가서 좀 살펴보게 되면 또 네모칸 좀 채우기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 항이 돼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그러면 위에다 이렇게 좀 뭐 해야 되죠? 대입해야 되겠죠.
그래서 A의 3K 플러스 4망 이 부분들을 좀 더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대입해 주니까 A의 3K 플러스 2랑 되겠고 더하기 3배의 A의 3K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부분 되겠죠. 3배의 A의 3K 플러스 2랑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되죠. 그랬을 때 이 부분들이 계산되니까 4배의 A의 3K 플러스 2랑 되겠고 더하기 A의 3배의 A의 3K양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럴싸하게 좀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이제 A의 3K향 여기 부분들이 위에서 이제 뭐 4A라고 좀 이렇게 가르쳐 준 이 부분들이니까 그럼 이제 전부 뭐가 되죠? 4가 또 공통이죠. 그러면 A의 3K 플러스 2랑 더하기 3A 이렇게 처리된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제 4가 공통 튀어나간다. 이 부분들이 뭐 다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4 곱하기로 처리되어 있으니까 주어진 식도 역시 몇의 배수가 되겠다? 4의 배수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전체 4의 배수가 된다. 뭐 증명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리해야 될 것은 이제 가나다에 들어갈 부분들은 4,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또 4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전부 다 합하면 계산 결과는 11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수학적 기납법 배수 형태 증명인데 뭐 첫 번째 집어넣는 건 좀 별 문제가 없고요. 뭐 가정일 때 이제 여기 4에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되겠고 그 다음 이제 3K 플러스 요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요 항들에 대한 이 관계식 그 부분들은 이 문제에 대한 규칙 그대로 이제 보여간 거니까 자연스럽게 좀 처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증명하기 위해서 이제 요 관계를 또 이렇게 대입해서 할 때 뭐 연산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뭐 상K 부분들에다가 이 부분에다 이렇게 사이 이런 거 집어넣어서 전체적인 연산해 가는 과정 좀 살펴보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증명 과정에서 쭉 써 있다 보니까 느끼는 부담감이 좀 어렵게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통해서 그런 부담감들은 극복해 가길 바랍니다. 9번 문제 이어집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첫째 항 가르쳐주고 또 이제 또 이웃하는 항 사이에 관계식이 가르쳐져 있는데 파랑을 구해달라 이런 얘기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항들을 이렇게 좀 써서 적극 구해가면 되죠. n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 3분의 1 A1 이렇게 쳐야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주면 그럼 어떻게 4분의 2 A2 이렇게 쳐야 되는 건가요?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되죠? 3을 좀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5분의 3 A3 뭐 이런 형태로 쭉 해가지고 8항까지 이렇게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그죠? 8을 구해가려면 주어진 식에다가 7을 대입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9분의 7A7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런 형태가 좀 나오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곱하기를 통해서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좀 소거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좌변은 이제 A8 이렇게 남는 거죠. 됐습니까? 후변은 A왕 났고 이제 앞에 이제 개수들이 나왔겠습니다. 근데 남은 부분들 좀 써보면요. 8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들이 좀 어떻게 됐습니까? 1분의 3, 다음 2분의 4, 다음에 3분의 5,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3 이렇게 지워지니까 이제 두 개가 남는 이런 규칙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8분의 6, 9분의 7 이렇게 처리해서 채곡 지워가는 규칙으로 처리하게 되면 이 부분 지워져 가는 거니까 8, 9 이렇게 남고 A1 이렇게 남는 그런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쓰게 되면요. 8, 9, 1, 2, A1 이렇게 남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항이 1이니까 이 부분들 좀 필요 없으니까 여기 지워서 4 처리되니까 4, 9, 36분의 1 해서 8번째 항을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있죠. 자, 이게 지금 이웃한 항들 사이에 관계가 나와 있을 때, 너무 좀 뚫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여기 항들을 좀 써보면 되죠. 이렇게 쭉 써봤는데, 이 부분들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소거하고, 파랑을 남길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곱하기. 사실은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 형태. 지금 여기가 좀 곱하기 되는 형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으면 지금 이렇게 쭉 항들을 쓴 다음에 이제 여기 곱하기 해가는 것이 이제 아이디어라는 사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의 점화식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조금 까탈스러운 요소가 담겨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영복요거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번 문제 이어집니다. 삼각형에서 변길이 각도 주어져 있을 때 넓이는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삼각형을 그려봐서 조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A, B, C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AB 길이 루트 5 되어 있고요. AC 길이 루트 2 되어 있고요. 각도 45도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넓이를 곧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A, BC 길이를 좀 X 이렇게 해서 BC 길이를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변 길이에 끼인 각 하나 주어져 있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5는 자 x제곱 더하기 루트 2제곱해서 2 처리되겠고 빼기 2배의 x 루트 2 코사인 45도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코사인 45도가 루트 2분의 1 처리해주는 거니까 루트 이렇게 좀 소개해주면 되겠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이항시켜서 마이너스 3은 이꼴 0 이렇게 처리되거든요. 그럼 지금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된 거니까 x 값은 금방 3입니다. 라고 해서 변길이를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두 변길이에 끼인 거 그러면 넓이 곧바로 들어가면 되죠. 2분의 1 그러면 루트 2에다가 3에다가 또 사인 45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인 45도 값이 뭐 루트 2분의 1이니까 또 역시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넓이 가볍게 2분의 3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에서 지금 뭐 문제 자체가 뭐 코사인 법칙을 이용했다, 그 다음 넓이 구해가는 공식을 이용했다, 뭐 두 가지 이론이 좀 이렇게 사용된 이런 부분의 특징이긴 한데 맨 처음에 이제 역시 주어진 정보들을 삼각형에다 이제 메모를 딱 했을 때 넓이 구해가야 될 때 이제 이웃한 두 변의 끼인각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모르는 부분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 부분 표시해가면 그 다음에 이제 뭐 변길이들에 쭉 나와 있는 거니까 코사인 법칙 당연히 떠올리겠고 값을 구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넓이 구해 관한 공식에 이제 대입해 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활용식에서 한 가지 이론이 아니라 두 가지 이론을 썼습니다. 라는 거 이외에는 또 특별한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이 정도는 학습 잘 해둬야 되겠습니다. 11번 이어집니다.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변 길이들 각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또 이제 뒤의 길이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을 좀 그려 가지고요. 한번 쓱 표시해 볼까요? A, B 이렇게 되어 있고 B 각이 좀 커져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A, B 그 다음에 C, D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길이 5 표시해줬고 길이 3 표시해줬고 길이 5 표시해줬고 모르니까 뭐 X 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뭐 각도 12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랬을 때 이제 D의 길이를 구해달라. 그때 이제 이 문제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 뭐 대각의 합이 180도 되니까 60도 이렇게 알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AC를 그어가면서 AC 길이를 구해가는 부분들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코사인 법칙 써야 되겠죠. 25, 그 다음에 9 빼기 2배의 5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겠고요. 반대편 또 삼각형에서 25 더하기 x제곱 빼기 2배의 5 곱하기 x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개의 결과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고 해서 이제 관계식을 세워가는데 25가 이렇게 좀 소거가 되는 거니까 9 해주면 되겠고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소거되면서 플러스 15 처리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x제곱 코사인 60도 이렇게 지워지니까 마이너스 5x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4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됐습니다. 11에 38이 24 처리했고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되면 이런 형태인가요? 됐죠? 그러면 가볍게 x 값은 8 해서 자, 그렇게 되면 이제 DA 길이를 이제 구해갈 수 있는 8입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주어진 정보 역시 그림 그려서 좀 메모 좀 하고요. 이 문제에서 뭐 중요한 점이라면 이렇게 각도에 대한 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이 부분에서 대각의 합이 180도다 이런 성질을 좀 기억하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좀 AC 길이 구해가는 그 부분들이 코사인 법칙하고 다 연결돼 간다라고 하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원 그려져 있지 않고 숫자로만 주어져 있으면 감 잡기가 좀 힘드니까 이렇게 좀 원 모양 그려가지고 살짝 메모만 좀 해보면 풀이 방법이 좀 생각날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수열 AN이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쭉 주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첫 장부터 이제 등비수열 이룬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뭐 등비수열의 합이었군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첫 장부터 N항까지 곱이 최대가 되겠다 라고 문제 나와 있습니다. 오호, 이런 값을 좀 어떻게 구해갈 수 있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근데 뭐 SN이 이제 뭐 어떤 성질이 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관심사인데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이 부분들은 좀 다시 쓰면요 R의 N제곱 빼기 R-1분의 A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숫자가 좀 똑같고 그 다음에 R의 N제곱 된다 이런 뭐 특징을 좀 알고 있느냐 질문 던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게 되면 SN이 지금 이게 좀 K 빼기 자 500 돼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을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죠? 3 곱하기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제 n제곱에 좀 이 부분들을 신경 써가지고 맞춰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150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숫자하고 이쪽 숫자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1500에 빼기 이제 1500에 3분의 1의 n제곱이다.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럼 k 값이 1500이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겠다. 라고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뭐 초항 자체도 당연히 얘네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게 되면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K 뭐 초항도 이제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단 뭐 초항을 좀 구하게 되면 S1을 좀 구하면 되죠. 주어진 식에서 S1을 딱 이렇게 구하게 되게 되면 이제 0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들이 K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가요? 어쨌든 뭐 구해 봅시다. S1을 또 뭐 구해야 되겠죠. S1 주어진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니까 K-500 곱하기 3분의 1의 0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가볍게 그럼 뭐가 되죠? 0제곱이니까 1 이렇게 처리되겠죠. 1500을 대입해 주니까 초항이 얼마다? 1000이다 이렇게 좀 구해갈 수 있겠고요. 공비는 뭐 3분의 1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AN은 그러면 이제 1000 곱하기 원래 1000인데 이 부분을 100을 쓰면 어떻게 쓰면 1000 곱하기 3분의 1의 n-1승이다.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요, 쭉 좀 계속 이제 곱하기 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땡땡땡 옆으로 바뀌었네요. 어쨌든 곱하기 해간다는데, 최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쭉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이제 일반항 이 부분들이 1보다 작아지는 수를 곱하기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전체적인 값이 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요거 바로 직전까지 좀 합해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1000 곱하기 이렇게 처리되면 뭐가 되냐면 3의 n-1승이 좀 이렇게 커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 3의 4제곱이면 뭐 81인 거겠고 3의 6제곱은 여기다가 9를 곱하니까 9, 8, 7, 729 되겠고 그러면 이제 3의 7제곱 되게 되면 이게 이제 뭐 1000을 넘어가겠죠. 2000을 먹게 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되면 n이 이제 8부터 넘어가겠다. 이런 얘기죠. n이 8이 되게 되면 이 결과는 이제 1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최대가 되려면 n에다가 어디까지? 7까지를 곱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최대가 될 때 자연수 n 이 부분들은 7이 되겠고 그러면 이제 1500에다가 또 7을 또 이렇게 곱하기 하는 그런 모양인가요?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5, 7, 35에다가 동그라미 2개 있고 7은 7 그러면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아하, 일십, 백, 천만, 1500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문제 부분에서 이제 뭐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요, 이 부분들에서 이제 등비수열의 이제 항 형태, 합 형태의 식인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똑같아지는 부분들, 물론 이제 R의 n제곱 이렇게 만들었을 때 똑같아지는 부분들, 이런 거가 이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제 1500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일반항을 구해갈 때, 뭐 S1 equal A1 이렇게 처리돼 가는 거니까, 그죠? 주어진 식에다 1 대입해서, 1 대입해주면 뭐 가볍게 좀 처리돼서, 이 부분들이 뭐 K 빼기 500 이렇게 처리돼서 이제 나오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공비 3분의 1 돼서 이제 일반항 구해가는 이런 부분들 이런 요소들이 좀 살짝 담겨 있는 그런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엔 근데 의미 해석을 해야 되는데 곱하기해서 최대가 된다는 얘기는 1보다 작은 수를 곱하기 할 때는 오히려 이제 줄어드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언제부터 줄어드느냐 그래서 이제 1보다 작아지는 부분을 이렇게 좀 찾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8일 때 지금 8일 때 이 부분들이 8이 되게 되면 이제 1보다 좀 작아져서 이제 답이 되는 형태는 이제 7이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최대가 되는 라지 n을 또 찾아가는 것까지 문제의 의미들을 조금 이해하고 풀이 진행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3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x에 대한 방정식 쭉 주어져 있습니다. 양의 실근의 개수다.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와우 삼각함수하고 직선하고의 관계 이렇게 돼 있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항상 이제 뭐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y는 2배 sin x 그래프 y는
n파이 분의 1x 이런 그래프를 그려야 되죠. 사인 그래프를 좀 잘 그려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뭐 양의 실수 부분이니까 열심히 이렇게 뭐 그려가면 되겠죠. 2파이 그 다음 또 열심히 그려서 4파이 그 다음 또 열심히 그려서 6파이 이런 형태로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나온 y 값이 2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관심이 가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뭐 n에다가 이제 뭐 2를 집어넣게 되면 이건 뭐 어떻게 되죠? 그래프 자체가 파이 분의 1x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은 뭐냐면 이 y 값이 2가 될 때 즉 2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여기 1이 되거든요. 2 값 되거든요. 여기 이제 2랑 이렇게 높이가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직선을 쫙 긋게 되게 되면 이제 이게 하나만 나요. 이렇게 되겠고 n이 2가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뭐 2파이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4파이를 집어넣을 때 4파이를 대입했을 때 이렇게 됐을 때 y 값이 또 2가 되니까 직선을 쭉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하나 둘 세 개 만나요. 좀 보면 되겠습니까? n이 3이면 3파이가 되겠고 그러면 6파이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그럼 쭉 이렇게 긋게 되면 이제 두 개가 더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즉 A1은 1이고 A2는 3이 되겠고 A3는 5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AN이 2N-1 이렇게 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 이제 풀 준비가 좀 제법 많이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는 무엇을 구하라?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곱하기 AK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요. 자, 그럼 뭐 K는 1부터 10까지 K는 뭐 그대로 쓰면 되는데 이 부분들을 2K 플러스 1 이런 형태로 좀 바꿔서 써놔야 되겠죠. 됐습니까? 뭐 357 이렇게 가는 이런 형태니까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2배의 시그마 K제곱 되겠고 더하기 시그마 K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1부터 10까지 K는 1부터 10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연산만 잘하면 되는 거죠. 6분의 10, 11, 21 처리해주면 되겠고 여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2분의 10, 1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여기 약분하게 되면은 3, 7이 21 이렇게 처리되고 그러면 2분의 10 곱하기 11 공통 남은 데에서 14 더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약분해서 5 되고 55 되겠고 곱하기 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자, 55 곱하기 15다. 5, 5, 25, 5, 5, 25, 27에다가 55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25가 되는 건가요? 해서 이제 전체 계산 결과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마지막에 뒤에 이제 시그마 계산하는 부분들은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들이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우리가 맨 처음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n이 1일 때 2일 때 이제 집어넣어서 직선들을 촥 2파이 그 다음에 이제 4파이 이제 y 값이 2 되는 그 형태를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근 개수에서 규칙을 좀 이렇게 쩐해서 이제 규칙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이 문제의 좀 핵심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사인 그래프 좀 그리고 직선 그려서 그래프를 이용한다는 이 개념이 좀 돼 있으면 뭐 그려가는데 또 아주 그렇게 뭐 심각하게 어려운 정도는 아니니까 우리가 연습을 통해서 충분히 극복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R인 등차 수열. 오호. 첫째 항이 27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 공비 R이랑 공차 R이랑 똑같은 숫자가 되는 거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등비 수열이 있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자연수 A. 첫째 항은 어떻게 되는지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뭐 첫째 항이 A고 자연수 A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에 뭐 등차 수를 뭐 양수로 대다가 27항까지 하고 29항까지 이렇게 더하기해서 곱하겠는데 둘 중에 하나가 이제 음수가 돼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숫자가 점점 줄어서 나중에 이쪽 부분이 지금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쪽은 플러스고 뭐 이런 뜻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 등비 수열 4항까지는 정수고 4항이 넘어가게 되면 정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뭐 초항이 지금 27이 주어져 있으니까 27 이 부분들이 A1이 27 이렇게 오고 B1인데 B1이 27인데 27이라는 부분이 3의 세제곱 3의 인수가 있거든요. 이 3의 인수들이 점점 사라져야 되겠다. 그러니까 공비는 이제 3분의 1 계통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근데 4항까지 합이 13을 그렇게 줬다?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27
일단 3으로 좀 약분해돼서 그럼 이제 뭐 3으로 지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요? 9가 되겠고 3 지워지면 3 되고 그 다음에 1 되고 그 다음에 뭐 3분의 1 이렇게 돼가는 거니까 여기서부터는 이 항부터는 정수가 아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숫자들인데 그냥 더하게 해주면 13보다 훨씬 더 커지겠고 그러면 이제 공비가 3분의 1에서 이제 마이너스를 좀 붙여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형태. 근데 이거 계산하더라도 30에 20 되는 거니까 13하고 거리가 멀죠. 그럼 어떻게 처리 되겠습니까? 공비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마이너스 3분의 2 이런 거 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27에다가 마이너스 18에다가 그 다음에 6에다가 아이고 6이 아니라 그러면 4가 되는 건가요? 3분의 2를 곱하면 또 4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8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2가 곱하게 돼서 자 이렇게 처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들은 그러면 29에 31인가요? 2 곱하기 해서 3, 6, 3 지금 계산이 미스가 난 겁니까? 뭐 숫자가 좀 이렇게 이 부분 좀 미스가 났습니다. 미스가 났습니다. 자, 3으로 나누게 되면 6에다가 6이 12가 되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39에다가 빼기 2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이제 13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됐죠? 오호.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R 값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 이 부분들을 좀 밝혀내는 과정이 풀이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가 항목으로 가서 등차 수열을 좀 열심히 좀 합해야 되는데, 초항이 A고 공차가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된 이런 수열에서 등차 수열에서 처음에 27항까지를 합하게 되면 2분의 항수 27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초항, 말항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면 2A니까 2A 쓰죠, 뭐. 그 다음에 27이니까 26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처리한 이 부분들은 양수가 돼야 되겠고, 됐습니까? 27은 좀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이걸 좀 약분해서 처리해주면 A, 그 다음에 13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처리되는 부분이 양수 이렇게 처리되니까 이항을 좀 시키면 어떻게 되는가요? 이항 시켜서 A라는 것은 그럼 3분의 26 이렇게 보다 이제 큰 숫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29항까지 합을 하게 되면 2분의 29에다가 2a 플러스 28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처리한 이 부분들, 이 부분 이제 음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a 더하기 14 마이너스 3분의 2 부분들이 음수가 되겠다. a는 3분의 28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얼마일까요? 38이 24, 그러니까 8점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9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해주는 숫자는 그럼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정확 찾아가는 부분. 주어진 부분들이 뭐 좀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는데, 와, 요거 부분들은, 이 부분들, 이거 좀 약간 상상을 해야 되는 이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3의 인수가 3개 있는데, 자, 이제 차곡차곡 지어져 가면서 인수를 이제 지어져 가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정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유리수 이런 형태가 나오겠다. 자, 근데 이제 합했을 때는 이 부분들 가지고는 이거 합이 이제 13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니까 그곳에다 이제 인수 2를 곱하기 해서 그러니까 이제 절차를 좀 밟아가는 거죠. 3일은 3분의 1이 있어서 9 이렇게 되고 숫자를 좀 줄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 안 되고 그런데 거기에 인수를 또 곱하기 해서 와우. 공비를 찾아가는 이 부분들이 문제의 좀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 부분의 해석들도 곱하기해서 음수가 되는데 적게 합한 이 부분, 왜냐면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이 양수, D가 이제 음수다라는 해석을 해나가는 과정이 살짝 가미되어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설명 이해되셨죠? 조금 복잡해진 요소, 그 다음에 논리적인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조금 복습을 좀 철저하게 잘 해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BC 길이가 4가 주어져 있는 건가요? 그 다음에 ACB, C각 여기가 이제 60도 주어져 있군요.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변 길이 B가 3대4 주어져 있을 때,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그럼 무엇을 풀어갈까? 맨 처음 이제 AC 길이를 좀 물어봤다. 근데 이제 변 길이 B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뭐 삼각형의 좀 넓이 형태 좀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넓이 형태는 2분의 1에 4 곱하기 AD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AC 곱하기, 그 다음에 뭐 BE 길이 이런 형태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넓이니까 좀 같아지겠죠? 2분의 1은 소거하면 되겠고, 4 곱하기, 지금 문제에서 뭐 AC 길이를 좀 물어봤는데, 뭐 AD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여기는 뭐 AC 곱하기, 그 다음 이제 이 BC 길이를 문제에서 보게 되는 거니까, BE 길이요. BE 길이, 여기 표시가 잘못됐네요. BE 길이, 여기 지금 3대 4가 돼야 되는 이런 형태가 돼 있죠. 그럼 이제 BE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표시해 주면 되는 건가요? 3분의 4 AD 길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이렇게 또 약분되는 거니까 AC 길이는 얼마다? 3이다 해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사실 좀 쓰고 나서 보니까 너무나 당연한 형태겠습니다. 길이비가 뭐 3대 4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밑에 길이는 거꾸로도 4대 3 이렇게 돼야 되는 형태. 그래서 AC 길이는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좀 잘못되어 있고요. 그 다음 무슨 길을 물어봤죠? A, B 길이를 좀 물어봤습니다. 자, 이건 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겸사겸사 보니까 두 변 길이의 끼인각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번 문제를 풀려면 이제 A, B 길이 이 부분들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16, 9 빼기 2배에 4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소거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6 더하기 9에다가 빼기 1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4에다가 그럼 13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 그렇다면 이 길이가 이제 루트 13이 돼야 되겠죠. 루트 13에서 이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 역시 또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때 그러면 또 사인 A는 또 어떻게 구해갈까요? 이 부분들은 좀 사인 법칙을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인 C에서 지금 루트 13 이렇게 구했거든요. 그럼 이제 사인 A 분의 변 길이 자체는 뭐 4가 되어 있으니까 이때 이제 뭐 사인 A를 구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루트 13분의 4 사인 C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루트 13분의 4 곱하기 사인 C가 60도니까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루트 13분의 2 루트 3이 되겠고, 유리화를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3분의 2 곱하기 39 이렇게 처리되나요? 루트 13 곱하기 해주니까 계산 결과 나오겠습니다. 2가 없군요. 2가. 이것도 좀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사인 B를 구해달라. 이것도 그럼 또 사인 법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인 C의 루트 13 이렇게 처리되면 사인 B에 이렇게 처리되면 되나요? 사인 B에 그러면 3 이렇게 처리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사인 B 값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루트 13분의 3 곱하기 사인 C 2분의 루트 3 이렇게 또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러면 2분의 3에다가 13에 루트 3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26분의 3 루트 39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6분의 3 루트 39. 와, 이거 4번에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넓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넓이는 2분의 1, 맨 처음 주어진 거 하죠. 뭐 4, 3,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넓이 S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되어 있으면 이렇게 좀 소거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3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데 5 루트 3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역시 잘못됐네요. 뭐 이렇게 풀고 나서 보니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뭐 해야 될 일이 자질구레하게 좀 많아서 이제 뭐 1, 2, 3, 4, 5번 뭐 와 이거는 뭐 문제를 몇 개를 풀이하는 뭐 그런 형태인 거죠. 뭐 특별하게 어려운 항목이 있는 게 아니고 좀 길어지는 형태니까 그 부분만 좀 침착하게 대처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처음 주어진 거 메모했고 그다음 변길이 주어져 있는데 요게 주어져 있고 B가 주어져 있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넓이를 통해서 좀 구해갈 수 있어서 차근하게 이제 하나 좀 이렇게 구해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되겠죠. 그 다음 구해주고 나서 보니까 뭐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에서 코사인 법칙 딱 그럴싸하게 썼고요. 그 다음에는 뭐 주어지는 거니까 뭐 사인 법칙, 그 다음 뭐 사인 법칙 이런 형태를 좀 구해갈 수 있는 패턴들이니까 어찌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패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요, 이게 또 좀 막상 해보지 않고 중간 과정에서 좀 미스가 나게 되면 그 다음 과정 계산하는 데서 또 잘 연결이 또 안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좀 담겨 있으니까 차분하게 하나하나 풀어갈 수 있도록 평상시에 연습을 좀 많이 해둬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평행사변형에서 각도 주어져 있고 변 길이들이 쩍쩍 주어져 있는데 이게 변 길이가 아니라 대각선 길이가 주어져 있네요. 이때 이제 평행사변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해주면 좋을까요? 대각선 길이가 주어져 있는데 AC 길이 이제 각도가 뭐 이렇게 60도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제 중요한 키포인트니까 이 부분 이제 5 루트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변 길이를 뭐 XY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코사인 법칙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5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 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2배의 X 곱하기 Y 코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요, 이번에는 또 반대 대각선 길이가 이렇게 좀 주어져 있는데, 대신 뭐 평행사변형에서 이쪽 각도 자체가 이제 120도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그럼 25 곱하기 7 이런 형태 해주면 또 똑같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고, 2배의 xy 되겠고, 코사인 값만 바뀌면 되겠습니다. 코사인 120도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연립방정식 형태로, 왜냐면 코사인 120도는 마이너스 2분의 1 돼서 여기가 좀 플러스 xy로 바뀌겠고, 여기는 좀 약분지게 되니까 마이너스 xy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다면 두 식에서 이제 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서 위로 빼게 되면 25 곱하기 4가 되겠고, 이제 x제곱 y제곱이 지워지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2배 xy가 나오겠고, 그러면 xy 값은 약분이 이렇게 좀 처리되니까 50해서 나오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뭐 넓이 구해가라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죠. 평행사변형 ABCD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뭐 2배의 삼각형 ABC 뭐 이런 형태로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2배의 2분의 1의 XY 사인 60도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xy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데 xy 값이 50으로 좀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약분해서 25 루트 3에서 자연스럽게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평행사변형 이웃하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는 요 성질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하고 딱 있으면 대각선이 가르쳐준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코사인 법칙이랑 이렇게 연결돼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서술형 첫 번째 문제 살짝 풀어가야 될 내용을 좀 숨긴 내용인데 정확하게 잘 캐치하게 되면 또 무난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첫째 항 공차 가르쳐준 등차 수열에서 사망하고 또 12항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첫째 항 공차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12항에서 사망을 빼는 이런 형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 넘버차가 딱 있기 때문에 9D가 되겠죠. 9D 계산 결과가 18 이렇게 쳐지는 거니까 공차가 딱 2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뭐 사망을 좀 이용하면 되죠. 사망은 A 플러스 2D 이 계산 결과 마이너스 4다. 그럼 이제 초항 계산 결과는 이곳에 2를 대입해서 2항 시키니까 마이너스 8해서 초항하고 공차를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되겠죠? 이때 이제 뭐 90항을 구하라 이런 얘기는 뭐 일반항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일반항은 A 플러스 N-1D 이런 형태니까 이곳에다가 뭐 주어진 값 열심히 대입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N 마이너스 10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처리되겠죠. 그럼 일반항을 구했습니다. 일반항 구해진 상태에서 뭐 90항을 구해달라 그러면은 90을 대입하니까 180 마이너스 10 해서 170 해서 90항을 구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뭐 자연스럽게 쭉쭉 진행되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건 또 뭔가요?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뜻파악을 좀 해보면요. 3항 그 다음 더하기 2항 그 다음엔 뭐 1항 이런 형태는 또 1항을 또 빼고 그 다음은 또 2 집어넣으면 6항, 5항에 그 다음은 4항을 빼는 이런 형태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쭉 갈 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웃한 두 항 사이 차 여기는 뭐 여기 부분들 계산하면 공차, 여기 부분 공차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주어진 식은요. 앞에 있는 A, K는 1부터 30까지 A, 3K 그대로 놔두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뭐 지금 이게 지금 시그마가 30 이렇게 됐으니까 계속 공차가 이제 공차가 30번 나온다 이렇게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좀 표현해 가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그러면 일반항이 아까 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계산할 때 식을 좀 다시 쓰게 되면 시그마 K는 1부터 30까지 그럼 얼마가 되죠? 6K-10입니까? 6K-10 이렇게 처리되겠고 여기는 공차가 2였으니까 60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시그마 K 계산해야 되니까 2분의 30, 31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여기는 12, 뭐 30 곱하기 10 해주면 되죠. 300 처리해주고 61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요 약분하게 되면 3 되겠고, 그러면은 30 공통이 좋은가요? 30 공통에다가
3 빼기 10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0 곱하기 83이 되겠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요? 3, 8이 24, 9 이렇게 처리되겠고 60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얼마인가요? 2550이 답입니까? 숫자가 커져가네요. 2550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등차 수열 부분들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자신감 갖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뭐 처음에 이제 뭐 공차하고 일반항, 뭐 초항 이렇게 구해가는 부분들 뭐 무난하게 좀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센스 있게 이렇게 처리해서 빨리 구해가는 부분들 좀 신경 쓰면 좀 더 빨라질 수 있겠고, 요거 이용해서 뭐 이렇게 일반항 구하고 그 다음에 90항 구해가는 거 역시 이번 문제 무리 없었고, 자, 세 번째 게 좀 재밌는 형태인데요. 특히 이제 두 번째 요 부분들이 항상 이웃하는 항사의 차이니까 이 부분들을 뭐 수열 계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제 간단히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앞에 부분들만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이제 일반항 이렇게 좀 고쳐 만들어서 계산하면 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주어진 부분 시그마로 되어 있다라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좀 주어진 특징들을 좀 잘 이용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계산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8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영봉요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수열 AN에 대해서 이건 부분 뭐 합이죠, 합. SN 이런 부분들이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3이다 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좀 다른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의 합 이 부분들이 이제 학습이 좀 돼 있냐는 얘기인데, SN을 좀 구하게 되면요, 2분의 n에다가 2a 플러스 n-1d 이렇게 좀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살짝 좀 전개해서 보게 되면 2분의 dn 제곱 플러스 2분의 2a-dn 이렇게 처리해서 이게 이제 뭐 n의 2차식이다. 좀 이 식을 보고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떠올린 거죠. 2차식 이런 걸 보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상수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상수항이 존재하니까 이 문제 좀 응용 문제구나 이런 걸 좀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제 형태. 하나 조금 더 한다면 뭐 2차 계수에다가 곱하기 2를 해주면 이제 공차가 된다 이런 부분들 좀 빨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상수항이 존재해서 S1 이꼴 A1 해서 이 부분들은 이제 따로 미리 구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니까. 그 다음은 이제 SN 빼기 SN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해 드는데, 조금 빨리 계산해주면 사실은 이 3을 뒤에 없애버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구해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빼기 할 때면 상수항 부분 사라지는 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 부분들 2n 이렇게 좀 빨리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 일반항 이 부분들이 이제 이게 구해간 것이 이제 AN인데 AN이 이제 2n이 되겠고, 이 부분들이 이제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초항이 규칙에서 어긋나는 거 계속 명심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n에다가 이제 2차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분분수에서 풀어가야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9까지 ak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처리해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초항이 규칙에서 어긋나니까 이 부분들은 그러면 1항 곱하기 2항 분의 1은 따로 해놓고 시그마 k는 2부터 9까지를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2k 플러스 2 이렇게 부분해서 처리해서 계산해달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2항은 대입하면 얼마인가요? 이게 2항은 대입해주면 뭐 4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또 5 돼 있으니까 4, 5, 20분의 1입니까? 20분의 1을 따로 처리해주고, 자, 이 부분들은 또 다시 보게 되면 4분의 1 공통 튀어나오고 시그마 k는 2부터 9까지 돼 있고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고쳐야 되겠고, 계속 이어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시그마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좀 살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계속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대입을 하게 되게 되면,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원래 이게 그러면 2를 k는 2부터 9까지 해주면 이제 2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빼기 2를 이제 4분의 1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쭉쭉. 그래서 이제 9를 대입하면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처리가 되겠고, 채곡 지워지는 게 보이니까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4분의 1에다가 2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됐습니까? 그럼 이제 20분의 1에다가 여기가 또 얼마가 되는가요? 통분하면 10분의 그럼 어떻게 되죠? 5-1 이렇게 처리해서 4가 되나요? 4가 또 약분이 되는 거니까 20분의 1 더하기 10분의 1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럼 이제 20분의 답 3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초항 부분이 뭐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혔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사실은 뭐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왜냐면요. 등차수열의 합 이 부분들이랑 이제 2차식이 되겠고, 그러면 뭐 일반항이 당연히 1차식이 되는 거겠고, 1차항이 이제 분모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제 당연히 이제 부분분수를 이렇게 고쳐가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당연히 부분분수를 이렇게 고쳐가서 풀어야 될 이런 패턴이 전형적인 패턴인데, 이 부분에 이제 뭐 이 초항이 규칙에서 어긋나서 이제 이것도 따로 빼놔야 되겠고, 그럼 이제 그 다음 산수할 때도 조금 이제 주의를 기해야 될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거니까 집중력이 발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뭐 등차수열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당연히 이제 실수해서 열심히 풀고 나서도 틀리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등차수열 특징 제가 좀 메모해 드린 부분들 점검하시고 그런 걸 통해서 실수 없이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야 될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18번 영복유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습니다.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문제, 함정이 아니라 정확하게 학습을 해서 풀어야 될 그런 내용들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앞에 문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학습하면 교훈이 되는 그 문제들이 많이 존재했으니까 열심히 학습해서 실력 향상이 되길 바라면서 영복유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